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알아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로도 유명한 작품이죠. 천재 모차르트와 범죄 살리에리의 이야기를 무대로 옮겨온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래서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왔대. 후원자를 모집한대. 천도양 공은 5살. 그는 지금 몇 살이지? 25.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난 이게 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영원히 살아남은 인간에게 애도의 진호국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너한테 한 짓, 네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어서! 저 신 앞에서 용서해! 영원한 진없이 못 살아. 네, 오늘도 양효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품 아마데우스, 제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에 봤던 영화기도 하고 네. 제가 최근에 클래식에 관심을 가져서 최근에도 보게 됐는데요. 자, 살리에리가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천재적인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또 모차르트는 그 천진난만하게 자기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을 과시하면서 또 특유의 그 웃음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천재는 그렇게 웃나 봐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이상하게 웃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작품이 뮤지컬이 아니라 연극으로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가 영화로 익숙한 이 아마데우스라는 작품의 원래 원작이 연극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입니다. 이 85년도에 개봉했던 이 아마데우스는 극작가 피터 셰퍼가 썼던 동명의 연극이 당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인 건데요. 작품에서는요, 이 살리에리와 이 모차르트의 미묘한 갈등 묘사를 통해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악가의 삶, 예술의 목적, 재능을 향한 질투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렸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연극임에도 불구하고요, 음악을 한 20곡 넘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의 뮤지컬 수준 아닌가요? 네, 음악 수만 보면 그렇긴 한데 이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역할을 맡으신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두 사람의 직업이 작곡가인 만큼 네. 당시 두 작곡가가 만든 음악을 노래하는 오페라 가수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거나 실제 모차르트의 음악이 배경으로 자주 연주되는 건데요. 이 녹음된 음악을 트는 게 아니라 무대 뒤에서 6인조 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를 하기 때문에 현장감도 굉장히 살려 있었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조정석 씨가 눈에 들어오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이 연극 아마데우스에서는요, 이 모차르트 역의 배우 조정석 씨와 함께 김재욱, 또 인피니트 성교가 캐스팅이 됐고요. 또 그게 중심을 이끌어가는 샬리에르 역에는 이 한지상, 이충주, 지연준 씨 등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배우들도 캐스팅돼서 연기를 합니다. 네, 영화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연기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매력을 뽐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저는 이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하면 천재와 범죄의 대결,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모차르트가 4살 때 피아노를 제일 처음 치고 아까 나왔지만 5살 때 교향곡을 쓰고 12살에 오페라를 작곡하고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천재적 능력을 가진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살리에르는 이 당대에는 사실 오랫동안 궁중 작곡가로 이 활동을 하면서 거의 오랫동안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마데우스라는 작품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현대에 와서는 사실 일반인들에게 모차르트에 비해서는 거의 안 알려졌었잖아요. 영화가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천재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사람 때문에 질투나 시기, 열등감을 느끼는 증상을 두고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약간 음악보다는 이름으로 좀 더 많이 알려졌죠, 사실은. 네. 사실 저는 재능 있는 사람을 보면 이건 노력해서 될 부분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피아노 쳐주시면 그걸 음계로 그렸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들리냐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렇죠. 그게 어떻게 안 들려? 이러더라고요. 천재를 만났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력으로도 좀 힘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천재는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여전히 천재는 타고나나 아니면 천재로 길러지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은 뭐 사회학적으로도 있고 과학적으로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천재가 타고난다, 우수한 능력은 유전적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했던 처음에 첫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은요, 이 진화론을 펼친 다윈의 사촌이자 영국의 생물학자인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골턴은 이 다윈의 진화론을 읽은 뒤 자연 선택 원칙을 따라서 유전적 성향이 우수한 남녀가 계속 만약에 짝을 이루면 결국 유전적인 천재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성인자로 교배하면 뭐 좋은 식물, 채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1869년에 유전하는 천재라는 이 논문을 발표를 했고 그 이후 1883년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여러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하는 우생학이라는 것을 주창을 처음 했습니다. 네. 이 골턴의 유생학은요, 이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유행처럼 당시 퍼져나가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많은 나라에서 이민 제한을 하거나 또 유전적 질환을 가진 사람의 생식 기능을 강제로 없애는 단종법의 근거로서 이 우생학이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네. 이 우생학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독일이에요. 사실은 독일에서 가장 강력해지고 큰 비극을 만들어냈는데 네, 나치, 네. 홀로코스트. 네, 맞습니다. 이 단종법을 독일에서는 1933년에 공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장애인, 동성애자 등에게 단종 수술을 강요하거나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락사를 그냥 시켰대요. 네. 이후에 뭐 유대인의 말살 정책인 홀로코스트에서 이 우생학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 과학 이론으로서 네. 당시에 작용을 하면서 이 뒷받침을 해줬던 건데 지금 보면 사실 약간 사이비 과학에 더 가깝죠. 네, 과학적이라기보다. 참 네. 인류 역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네. 당시에는 이 이론이 인기가 있었다는 게 좀 무섭기도 해요. 네, 그렇죠. 저도 찾아보면서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섬뜩하다 이런 네.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뭐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좀 극변하게 너무 치닫다 보니까 이제 전 네. 세계적으로도 당시 과학자들이 이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생학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다 보니까 1950년 유네스코에서 새로운 성명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모든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종에 속하며 인류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지능이나 기질적인 어떤 기질이든 과학적 근거로 남아있는 것들은 모든 종족 집단이 정신적 능력은 같은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은 과학적으로 모두 같다. 뭐 우월한 지능, 우월한 형질을 가진 인간은 과학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생물학에서 우성 열성을 이야기할 때도 이게 뛰어남과 모자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귓불이 분리되어 있으면 우성, 부착되어 있으면 열성이라고 하는데 그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형질이 발현되느냐 이걸 따라서 나눌 뿐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우성, 그러니까 열등함과 이제 우성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유네스코 성명을 보면 그러면 천재는 생물학적으로는 동일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럼 천재는 길러지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 네. 그 한 만 3세까지의 아이에게 뇌 발달을 만약에 굉장히 잘 해준다면 그 아이는 영재로 키울 수 있다. 이런 얘기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언뜻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일찍 교육할수록 좋다라는 얘기는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업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새로운 이론들 뭐 이런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런 화려한 수식 업구에는 사실 뇌과학 실험 결과들을 좀 붙여서 마치 과거에 우생학을 썼듯이 이제 뇌과학 실험 결과들을 좀 쓰는데요. 실제로 이 만 5세 전후의 뇌를 살펴보면요. 각종 신경계가 확립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이 감각 기능은 물론이고 뭐 언어 표현, 감정이나 공감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성숙해지는 시기라서 이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우리가 네. 부르는데요. 네. 이 시기에 아이들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무엇이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익히는 천재 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뇌 속의 각종 이 뇌세포의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시냅스가 있잖아요. 이 네. 시냅스가 가장 많아지는 시기도 이 결정적 시기인데요. 이 시냅스가 너무 많기만 하면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시냅스는 다양한 경험을
그 기초로 해서 자주 쓰이거나 앞으로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시냅스들은 남기고 안 쓴 시냅스들은 버리는 네. 가지치기를 이 시기에 또 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 5세 이전에 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시냅스가 많이 살아남겠죠. 그러면 뇌 세포를 왠지 많이 쓸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애는 영재로 클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시키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단순히 뭐 뇌 속에 시냅스의 양이 많다고 해서 조기 교육을 하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은 뭐 우리가 성인의 뇌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혹은 성장이 멈춘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 쉽지만 네. 실제로 성인이 된 뒤에도 많은 신경세포가 새로 생겨나고요. 결정적 시기에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우리가 만 5세 전에 만들어졌던 신경회로 자체도 성인이 된 이후에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지능에는 시냅스의 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냅스의 뭐 재배열, 패턴, 뭐 네트워크 형성 이런 등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유아기의 아이들을 좀 살펴보면 이 네. 유아기 시절에는 인간성이나 도덕성과 같은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두엽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네. 발달을 해요. 그래서 뭐 음악성 같은 뭐 예체능적인 재능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이 시기에 수학이나 영어처럼 암기를 해야 되는 학습을 많이 하게 되면 두정엽이나 축두엽을 발달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강제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뇌는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서 오히려 이제 뭐 안 좋은 경험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기의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면 뭐 영어, 수학, 교재, 교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스킨십, 충분한 잠,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천재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니 오히려 더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뭐 어린 모차르트도 이 아버지를 따라서 사실은 그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럽에 뭐 공연을 하러 다녔었는데 네. 그렇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음악을 너무 많이 작곡을 하고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음악은 많이 남겼지만 되게 짧은 생을 살고 일찍 그랬죠.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기 교육이 뭐 늘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늘 작품 아마데우스의 과학 팩트 점수는 몇 점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극 아마데우스 총점은 별 2개 반인데요. 배우의 연기력이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과학적인 재미는 사실 공연 전체에서는 조금 찾기 네. 어려서 별 2개 반을 줬습니다. 네, 오늘은 연극 아마데우스를 소재로 우생학부터 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천재라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재능이 있다면 더 발달시키되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